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에 정부는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한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한치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물타기 중에 물타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그 이전 정권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3기 신도시 1차 발표한 것이 2018년 12월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3기 신도시를 공식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정권 출범, 그러니까 2017년 5월 출범하고도 1년 4개월이 지난 뒤인 2018년 9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정권 출범 직후에는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고 줄곧 외쳐오던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신도시 포함해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신도시 포함해서 실패를 결국은 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탓하더니 드디어 부동산 투기도 전 정권 탓을 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목적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추경이 뭐 때문에 했는지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추경 이미 3월 4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유무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현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매출 증빙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노점상은 주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불만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 업종 중에서 경영위기 10개 업종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더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경영위기 해당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출액 파악을 못해서 해당 업종도 못 정했는데 돈부터 먼저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실직 가정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추경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소득 보전인지 경기 부양용인지 선별인지 보편적 지원인지 도대체 뭔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빚을 내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불만도 없게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집권 여당은 미래 세대 몫의 빚을 내서 선거 치르는 행위,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정재 의원.